대선 주자 흙수저 마케팅 그만. 당신들은 이미 금수저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냐? 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시골 촌놈이었던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돕고 다른 집에 소를 키우면서 학비를 보탰다. 운 좋게도 뒤늦게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고 고3 여름방학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광주에서 일하다 30년을 경기도청에서 일했다. 수원에 13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는데 연탄 보일러 구조라 하루 3번 연탄을 갈아야 했다. 10년 넘게 그렇게 살다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모님이 1,000만 원을 보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이라는 걸 알고 울컥했다. 공무원이 된 것은 행운이었다. 고위직에 오르면서 흙수저에 묻은 흙을 그나마 조금 털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 있고 돈 많은 부모인 자녀는 금수저, 그러지 않은 자녀는 흙수저라고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니 운명일 뿐이다. 그런데 그 운명을 개척할 기회마저 없다면 무슨 민주주의이겠는가? 따지고 보면 금수저와 흙수저 외에도 수많은 수저가 있는데도 두 가지로만 대별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다. 다양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흙수저로 태어나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서로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미래도 평행선으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고생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리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6월 중에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한다. 그는 흙수저를 바탕으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다. 알려진 대로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청계천 판자촌과 지금의 성남이 된 광주대 단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일찌감치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은행에 들어가 일하면서 야간 대학에서 공부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전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세간에는 그가 경기지사를 넘어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흙수저다. 그는 가난한 가정 형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스스로 흙수저라고 자신을 칭하는 그가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총리는 자신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지 않으려고 군대에 간 흙수저라고 했다. 흙수저를 자처할 만큼 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합류한 정세균 전 총리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수료했다. 고 밝혔다. 그 역시 흙수저 출신임을 내세워 서민 마음을 얻기 위한 감성 정치에 나선 것이다. 모두가 표심을 얻기 위한 서민 코스프레 카스프라는 생각이다. 이렇다 보니 가정 형편이 넉넉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학생 시절 친구들을 중국집으로 데려가 짜장면을 여러 번 사주었다는 이야기가 신선하게 들릴 지경이다. 이분들이 흙수저 출신인지는 모르나 이미 금을 캔 분들이고 재산도 많으니 사실상 금수저인 셈이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걸 자랑하고 싶겠지만 이미 흘러간 유행가처럼 식상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고 미래는 더욱 더 중요하다.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반드시 미래도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화두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부문보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절실한 게 현실이다. 지금은 흑수저 마케팅도 좋지만 어떻게 다양한 수저에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줄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